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인 가운데 한동안 침체했던 비강남권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비강남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5만 가구의 평균 가격을 조사해 보니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고가인 2025년 5월보다 0.55% 오른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이후 매조 1조 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1년간 13조 원, 집행액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익스피어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이건 이 고전을 읽으면 뇌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고어를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집중해서 천천히 읽게 되고 또 그 고전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뇌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뇌 MRI를 촬영해 봤더니 현대소설을 좀 쉽게 읽을 때보다 고전을 조금 어렵게 읽을 때 뇌 신호가 더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자, 또 어제 쉬었으니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화요일인데 이번 이 3월 조금 뭔가 의미 있는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고전 소설 하나 택해서 읽으시면서 뇌도 공부해 보시고 또 활성화시키시면서 또 부동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로 뇌를 깨우셨으면 그 부동산 투자 점검은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곳곳에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봄이 오는 걸 질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부동산 투자 계획은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 소장입니다. 금리는 인하했고요. 또 추가 인하한다고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또 풀리고요.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앞으로 올 겁니다. 자, 이 상황이면 부동산 가격도 특히나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할 준비가 완전히 맞춰졌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럴 때 또 정치권은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럴 때가 참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과도기적이면서 관심을 굉장히 집중해야 할 때죠. 이럴 때 잠깐 한눈 팔다 보시면 남들은 저만큼 가 있는 이런 상황을 또 맞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방송도 귀를 기울여서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한 시간 동안 좋은 상담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투자, 남들처럼 저렇게 나도 해볼 걸라는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김종희 소장의 상담으로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 이야기 방송 시간 통해서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좀 딴 데로 음, 상급지로 좀 옮겨가야 되는 건지 좀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어떤 주택을 두 개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51평하고요. 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4평이요.
이거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보다 네. 더 상급지 하나로 좀 갈아타기 해보면 어떨까 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어떤 상급지를 좀 보고 계세요? 글쎄 뭐 듣기로는 또 잠실 주공도 괜찮다고 그래서 네. 둘 중에 어느 것을 팔고 글로 아. 한번 옮겨볼까. 음. 예,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럼 거주는 지금 어디에서 좀 하고 계실까요? 지금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2년 입주를 해야 네. 감면 세금을 감면 받는다고 해서 네. 네, 거기 지금 거주하고 2년째 살고 계시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34평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올림픽 선수 기자촌 51평형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잠실주공 5단지로 다시 한번 좀 투자를 성공할 수 있도록 옮겨보면 어떨까 보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개포동에서는 거주하고 계시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임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30년 소유했고요. 네. 20년 이상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 고민이 요거 이제 매도하고 네.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똘똘한 한 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잠실 주공 5단지로 네. 선수촌을 갈아타면 어떨까? 네. 주공 5단지는 이제 갈아타기 고민하는 아파트, 갈아타기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야 되는 건지 두 개를 아예 다 처분을 하고, 그 1가구 2주택이라고 하셨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요거는 거주하시는 거고 지금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두 채를 다 매도하시고 주공 5단지로 갈아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개포 자이는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올림픽 선수촌 선수 기자촌 아파트를 어떻게 또 처분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좀 두루두루 하시고 계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답 먼저 드리면 지루해 질 네.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이거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두 개 다요? 네. 아,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잠실 주공 5단지 뭐 이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없죠. 네네. 뭐 분명히 좋은 아파트이면 분명한데 네. 일단 하나씩 분석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사업성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사업성을 다 일일이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개포 자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사회 요 경제적인 상황이 네. 안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불안정하죠. 불안정하죠. 네.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지금. 네. 불안정할 때는 사람이 현재가 불안정하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어찌 됐든. 네.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내 때 말고 보통들 내 자녀 때가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바라시잖아요. 네네. 그럼 미래를 어느 정도 확정하는 게 이제 자녀들의 어떤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자녀들의 삶을 우리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 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담보한다라는 건 네.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학업 성취도가 되겠죠. 그죠? 네네. 아이가 좋은 학교 나오고 하면은 일단은 좋은 회사 취직할 것 같고 그러면 사회 지도층에서 편입돼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루면서 부를 좀 축적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들, 뭐 인구가 감소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지방이 소멸한다, 뭐 전체적인 이런 것들에 더해서 뭐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네. 사람은 계속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녀의 어떤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자녀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학군
1번지라고 하면 어딜까요? 소초구나. 그렇잖아요. 강남이겠죠. 여기 뭐 대치동이야. 대치동, 대치개포야. 네. 여기가 뭐 서울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감히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학군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자고 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남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아파트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얘를 합쳐가지고 주공 5단지로 갈아타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선수 기자촌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선수촌 같은 아파트들도 뭐 네. 굳이 뭐 여기에 뭐 비오톱이 있고 뭐 동간 거리를 넓게 해주면서 사업성도 괜찮고 임대 아파트 안 지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구역 지정 어떤 안이 나왔으니까 구역 계획안이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선수촌도 보면 굉장히 뭐 사업성 자체가 엄청 좋잖아요. 잠실 주공 5단지도 굉장히 좋은 반면에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뭐 공사비가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야 뭐 주공호단지도 그렇고 우리 선수촌도 그렇고 지금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들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든 모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비 사업성으로 봤을 때 사업성 자체가 네. 어차피 공사비는 내가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 선수촌 아파트만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건축 대상들은 다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그래요. 시청자님 어떤 상황이냐면 1인이 네. 1인이 여러 채를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점점 규제만 해왔지 이거를 확 풀어주고 그래 다주택 합시다라고 이걸 뭐 진짜 뭐 권유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1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러면 우리는 1인이 아니라 한 가족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전략을 좀 피셔야 돼. 아, 그렇군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나 혼자 말고 이제 우리 가족이 한 채씩 갖고 있으면 여러 채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한 채에 대해서 1인 1채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많이 줄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다 우리 가족이네. 그럼 네. 우리 가족 부자인 거네. 아, 그런 전략을 피셔야 된다고. 그래서 굳이 네. 시청자님이 지금 안정적인 두 채를 한 네. 채로 줄일 고민을 하신다기보다는요. 네. 저는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 유주택자세요? 자녀분도 다주택자세요? 아니요, 지금 주택이 없고 무주택이고요. 자녀분이 주택이 없으세요? 네, 한 명만 직장을 다니고 한 명은 아직 학생이에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네, 증여 고민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면 이 기자촌 증여해도 네. 전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걸 괜히 두 채를 막 네. 쪼갤 게 아니라 네, 두 채를 한 채로 만들 게 아니라 두 채를 그냥 두 채 유지하면 돼. 1가구 1주택으로 내 자녀한테. 네, 이 세금에 대해서도 사실 추후에 상속세도 이제 완화시켜 갖고 네. 상속의 금액 자체를 레인지를 크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증여도 그 폭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네.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시자고요.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큰 기조로는 저는 증여 찬성. 네네네. 뭐 여기 거주하시니까 어차피 비과세 자격을 만들어야 되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증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상황 보고 그렇죠. 이 증여 폭이 상황 완화될 보고. 거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좀 기분 좋게 한번 관망 좀 해보시죠. 네, 알았습니다. 팔지 고맙습니다. 마세요. 네, 고견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한 채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더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자녀분의 재테크와도 함께 고민하신 후에 또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자녀가요. 네. 그 전세를 포함해서 매매가 6억 이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본계 가양 강변 3단지 네. 문정시형 네. 창신 쌍용 2차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 대신 연락 주신 게 자녀분이 지금 갭 투자를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6억의 자금으로 보셨던 아파트가 가양 강변 3단지 그리고 네. 문정 시형 아파트 하나 말씀 주셨고 창신 쌍용 2차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투자 가치 면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좋을지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녀 대신 전화 주신 거예요? 네네. 근무 중이라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 창신 쌍용 아파트, 쌍용 2단지 말씀하셨죠? 네네. 쌍용 2단지하고 그다음에 제일 뭐 말씀하셨죠? 가양 가양 3단지? 네. 네, 가양 3단지. 문정시요. 아, 문정시형. 제가 그거를 잘 못 들었었어요. 네. 문정시형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들을 지금 이제 자녀 명의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유 자금은 지금 한 6억 정도. 아파트들이 다 그 정도 가격이네요. 네, 예, 비슷해요. 네, 6억 정도를 가지고 거주할 아파트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전세를 안고 했다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수 투자금 한 3억 정도? 네, 갭 투자로 일단 잡아놓고 네. 추후에 이제 뭐 예. 거주 겸 투자 아파트 지금 찾는 거네, 그죠? 그렇죠. 일단 잡아놓고 추후에 거주할 거니까. 예. 이 아파트들은 다 보셨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그냥 금액 딱 때려놓고 그 레인지에 제가 봤어요. 직접 네?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네네. 자, 가양 3단지 그리고 자녀분 이거 어차피 전세로 잡아놓는다고 해도 예. 지금 추후에는 요거 거주하실 거잖아요. 예. 편의상 1, 2, 3번으로 하고 예. 일단 지금 자녀분 직장은 어디세요? 마곡이에요. 마곡이에요. 예. 마곡이 직장인데 지금 결혼은 하셨고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그렇더라도 뭐 결혼해도 모두 어찌됐든 마곡에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마곡 뭐 LG 다니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마곡이 직장인데 예. 야, 이 문정동이나 뭐 거주하려면 일단 가양 3단지가 제일 적당하긴 해요. 예. 뭐 그런데 이제 굳이 또 장래성을 따진다고 하면 다 가봤으니까 가보셨을 텐데 특장점이 뭐 있는 가양 3단지는 어떤 것 같으세요? 거기는 그 강남 출퇴근도 좋고 마곡 가기도 좋은데 네. 일단은 조금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용적률도 좀 높고요. 네. 뭐 근데 그 한강변이라서 가성비가 조금 있지 않을까. 네. 쌍용은요? 쌍용은 도심권이긴 한데 투자 네. 금액이 조금 줄더라고요. 전세 금액이 거기가 좀 세서. 네. 근데 뭐 주변 거주 여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언덕에 있더라고요. 문정시형은요? 거기는 교통편이 좀 애매하고 네. 거기도 거주 여건이 좀 열악한 것 같고요. 뭐 어떤 여건이? 거주 여건이 아, 주변이 거주 요건이? 네네네. 네. 거주 요건이 그다음에 뭐 불편하다. 구조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문정시형이. 네. 그러면 시청자님 생각에선 쌍용 2단지가 제일 별로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말 들어보니까. 그럼 쌍용 네. 2단지는 제외해요. 예.
그리고 둘 중에 하시는 거야. 내가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 생각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요렇게 치워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일단은 거주에 어쨌든 지금 결혼하지 않으셨으니까 네. 일단 직장에 어떤 방점을 찍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미래에 어떤 또 와이프가 강남 와이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보면 문정시형이 제일 나아 보여요. 예, 예. 그 이유가 가양 3단지는 재건축 대상인데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용적률 자체가 지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가 특별법 대상 지역이야. 예, 예.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좀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400% 이상을 받을 건데 그런다고 해서 사업성이 막 개선이 막 이렇게 뭐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얘네들이 주로 소형 단지 위주예요. 네, 네. 아파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추가 분담금 상당히 많이 내야 돼. 한 7, 8억 정도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러면 이 정도 내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셔야지. 그래야 얘가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나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쌍용 2단지는 얘네들은 리모델링인데 시청자님 말씀 맞다나 지금 뭐 일단 이 도심 쪽의 직장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추천인데 여기는 가장 큰 장점이 현재 가격이 저렴해. 네, 네. 가격이 저렴하면서 도심에 있는 직장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재에 만족하면서 거주하기에 적당한 아파트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정시형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 뭐 당연히 지하철까지 멀지만 얘네들은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어차피 얘네들 새 아파트로 바뀔 거잖아요. 2개월 전이니까 1월 달에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결정되고 예. 그다음에 뭐 정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경관에 대한 것까지 다 얘네들은 득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440세대인가 이렇게 좀 세대 수가 확 한 10% 정도 늘어나요.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해. 네. 그러면서 얘네들도 추가 분담금 당연히 뭐 많이 낸다고 해도 얘네들 지금 가장 작은 평형대가 가격이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 7, 8억 정도 낸다고 치자고. 예. 그러면 13억, 14억 정도인데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새로 재개발한 거 아시죠? 예, 예. 옆에 있더라고요. 걔네들 지금 30평대 아파트들이 18억, 19억, 18억 정도 가잖아. 18억 이상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감안해도 안전 마진이 벌써 확보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그때는 이제 새 아파트로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보다 비교 우위에 한 22억 정도 되겠지. 오히려 계룡역까지는 더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네. 문정시형이 시청자님 자녀분이 선택하기에는 제일 나은 아파트지. 지금 아직 거주할 것도 아니니까. 예, 예. 일단 갭 투자로 잡아 놓으신다며. 예. 그랬다가 추후에 거주를 고민하실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잡아 놓고 어차피 가양동에서는 전세 살고 그 예. 직장 다니고 하시면 되는 건데. 아. 그래서 셋 중에서는 저는 문정시형 아파트가 제일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미래를 바로 아래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보여줬기 때문에 신축이. 아. 얘네들 청약 경쟁률 얼마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어마무지했어요. 어마무지했어. 아. 저도 그 정확한 수치는 못 외우는데 진짜 어마무지하게 높았어. 예. 문정동에 이 하단부에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이 거여 마천 쪽에 재개발 구역들, 마천 구역들이 조금 이제 재개발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 여기 잠실벌에 있는 상단 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아직 요 중간부 라인이 이제 꿈틀꿈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얘네들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건데 재건축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담금 감안하고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의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거주는 아니니까 직장에서는 뭐 전혀 뭐 거리적으로는 직주 근접상으로는 큰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미래 가치를 더 투영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정시형 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말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예. 온유로 사가의 그 산호 아파트는 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 자녀분 명의로 또 하시려고? 아니요. 그거는 제가 원효로의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들도 용산이잖아요, 일단.
예, 예. 근데 뭐 미래 가치적으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싶은 거죠. 아,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이렇게 네. 지금 이런 것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 가격이라든가 이거 누가 사는 건데 시청자님이 살려고요? 예, 예. 그러면 내 예.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제가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떤 아파트 어때요 하면 사실 의미 없어. 그 아파트 나쁘다고 하면 산호 아파트 사람들 들고 일어날 거고 그렇죠. 예. 어떤 상황에서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하니까 그런 네. 질문은 뭐 나중에 천천히 하시든가 뭐 만나면서 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녀분의 투자 목적으로 고민하셨던 세 개의 아파트 비교해 드렸으니까 그 결과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성공 투자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철산동에요. 네, 자이 헤리티지하고 자이 브리에르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걸 매도하고 네, 합정동 모아타운 빌라 네. 매수하면 어떨까 하고 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 철산동에 철산자이 헤리티지랑 철산자이 브리에르 이렇게 두 개를 네.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의 명의로 다 동일하게 아니요. 네 가지고 어. 계신 거고 애들 명의로. 하나는 자녀분 명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모아서 합정동에 모아타운 빌라 다세대 주택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시는 네네. 건데 그럼 우선 이 광명 철산의 아파트의 향후 전망부터 좀 살펴볼게요. 수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철산동 지금 뭐 결론은 철산동의 주공 아파트 이제 갖고 계셨던 것들이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네네. 얘네들 정리하고 네.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 합정동으로 네.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결론적으로 너무 불안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바뀐 거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여태 기다렸다가 새로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예. 이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합정동에 아직 뭐 모아타운이라고 지금 뭐 그것도 없는데 지금 거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번 재미를 보셨으니까 그런 재개발 이런 것들로 또 한번 정비 사업의 투자처로 한번 갈아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합정동이 네. 한강 접근성도 좋고. 아니 네. 합정동이 마포구 합정동이 여기 철산동보다 상위 입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예. 다 아는 사실인데 합정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 아파트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뭐 아까 뭐라고요? 합정동에 어떤 거요? 모아타운. 모아타운이요.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빌라. 예. 네.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철산동 요거 주공 뭐 헤리티지 같은 경우도 주공 8단지, 9단지 지금 재건축한 거잖아요. 네. 이 구역 자체가 앞으로 이 광명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다, 철산 주공들의 재건축이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이제 완전 신축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뀌잖아가 아니라 지금 바뀌었잖아. 우리 집은 더군다나. 예, 예. 그러면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 예. 신축이기 때문에 요즘 신축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추후에 여기 신길 뉴타운이 있어요. 네. 여기 신길 뉴타운,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잖아요. 예. 여기 흑성 뉴타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뉴타운들의 가격을 쫓아가는 상황이 될 거야. 네. 그러면서 여기 가산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단지의 일자리를 뭐 이쪽에서 뭐 신도림 쪽이 됐든 영등포 쪽이 됐든 뭐 광명 쪽이 됐든 요 일자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다 이렇게 분산돼 갖고 따먹고는 있다고 하지만 네. 철산 주공이 그래도 그 철산 주공이 아니라 이제 그 광명 자이 헤리티지가 네. 보시면 전체적인 신축 아파트의 힘으로 이제 군락의 힘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광명 뉴타운보다는 철산이 대장을 할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굳이 막 지금 급하게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좀 얘가 아직 얘네 이제 올해 바뀌는 거예요. 신축으로. 네. 입주하는 건데 얘네들 아직도 한 5년 정도는 신축의 대접을 받을 거야. 앞으로도. 네. 2030년까지는 그러면 요 시기 안에는 한 번쯤 관망해도 좋은 거예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합정동에 있는 모아타운 지역이 합정동의 모아타운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당연히 옛날 발전소 여기 공원 옆에 요 자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성산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예. 근데 거기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막 공부하셨어? 예.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강변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거고요. 예. 81-26번지 이쪽하고. 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요렇게였어요. 요렇게 합정동 여기가 예. 요 구역이야.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예, 요 구역이 지금 이제 저 합정동 모아타운 구역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막 여기가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막 확정돼 갖고 이렇게 좀 구역도 명확하게 구성이 되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해요. 네. 여기가 3차 선정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역이 이렇게 3차 선정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관리 계획이라는 걸 거쳐야 돼. 예. 관리 계획안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관리 계획안이 꾸려질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진통을 겪게 돼요.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반대 비대율도 막 생기고 막 이렇단 말이야. 네. 이 관리 계획안이 확정되고 나서 2년 안에 네. 2년 안에 조합 설립이 돼야 된다. 조합 설립이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없던 일이 돼 버려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동의율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하고는 달라요. 신통기획 재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 예. 재개발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반대를 해. 예를 들어서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뭐 어떤 그 반대하는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그냥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정 동의율을 채우면. 네네. 이게 재개발이고 모아타운은 조금 여기서 약간 약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 반대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빼놓고 구역을 네. 이렇게 그려야 돼. 어슷하게.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형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예. 당연히 여기를 빼고 하니까 무시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척 빼버리고 하보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성도 좀 나빠지겠지. 네. 그럼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거고 속도는 빠를지언정 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여기 합정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애매해요. 뭐 구역은 여기는 지금 이제 해제가 돼버렸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빠져나갔고요. 네. 여기는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뭐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뭐 그림 되게 어려운데 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요 아래도 또 이제 여기 빠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고. 근데 여기가 되게 좀 이상하게 원래 됐던 곳은 빠져나가고 또 다른 곳들을 또 가미해서 검토를 하고 막 이래서 제가 보기엔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구역이. 그러니까 뭐 또 이 구역 사실은 추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사업이 이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 눈에는 별로 안정적으로 보이질 않아. 막 그때마다 길을 찾는 것 같아. 하다가 이 길이 아니면 요거 빼버리고 이렇게 넣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여기가 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아직 아파트가 이제 눈도 안 떴는데 지금 이제 새로 새 아파트고 철산 거기 광명에 이제 대장으로 자리 잡을 그 지역인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신축의 맛도 못 보고 이쪽을 먼저 검토한다라는 건 좀 아닌 거 어불성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상황을 좀 보시자고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이 재개발지로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 상황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좀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822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를 크게 두고 보고 있는데 3개의 아파트를 비교 중입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신도림 4차 이편한 세상 아파트, 목동 9단지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투자 가치를 좀 크게 보셔서 그런가 지역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새 아파트 다 괜찮은 아파트 같은데 일단은 투자 쪽으로 좀 보신다고 하니까 좀 보신다고 보면 일단 마레프 마포의 대장 아파트죠. 마포 대장 아파트인 마레프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계셨나? 보고 계시는 거고 매수 여부를 고민하시는군요. 그러면 마레프하고 또 하나가 신도림이었는데 신도림의 이편한 세상이고 그다음에 목동 신시가지의 목동 9단지네요. 목동 9단지 아파트 요 세 가지를 보면서 미래 가치를 보시는 건데 자, 마레프 같은 경우는 마포가 가격이 오른 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가격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아파트죠. 뭐 어떻게 보면 마포 전체, 강남 3구 다음에 마용성이라는 그 글씨를 만들게 된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제 마레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은 지가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마레프의 힘이 좀 주변에 프레스티지라든가 또 북아연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응축이 돼 있어 신축으로 쫙 끌고 갔었는데 이제 큰형이 힘을 다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으로 이제 그 힘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이 전체 마포 전체에 어떻게 보면 묶어서 보면 모른다고 할지언정 마레프가 가진 힘이 더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상승에 대한 것들은 얘 자체만 봤을 때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렇게 세 보일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힘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향,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신도림이란 말이에요. 신도림이라고 하면 과거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사실은 그 시절에는 1호선, 그다음에 2호선 사실 이 지하철 2개 노선이 점체였고 그리고 그때 있던 3호선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용보다는 저는 주로 2호선을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서쪽의 관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의 요지였었죠. 교통의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요충지였었는데 특히나 지하철 교통에 그때는 1, 2, 3호선 이런 것들이 대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스러운 노선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9개 노선이에요. 9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또 지방선, 또 광역선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서 지금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만 보면 한 15개 노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15개의 그런 호선들이 막 중첩돼 갖고 거무줄처럼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쪽에 신도림이 앞으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했던 것들은 이것도 이제 어떤 힘이 조금은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큰 중점은요. 우리가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봤었지만 상승장 때 물가 상승률대로 그냥 이렇게 좀 상승장 때 얘도 오르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보다는 하락장 때 굉장히 다른 아파트들의 하향선을 얘네들은 굉장히 받쳐주는 그러니까 상승장 때 확 뜬다기보다는 하락장 때 굉장히 그거를 단단하게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받치는 힘이 더 세다고 해야 될까요? 잘 안 무너지는 아파트. 그런 것들이 바로 교통의 힘하고 여기 GTX 그게 뭐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G밸리라고 해서 일자리가 구로 디지털이라든가 가산 디지털이 2호선도 신도림으로 와. 1호선도 신도림으로 와. 그러다 보니까 요 일자리, 특히나 G밸리의 힘이 신도림의 중점으로 좀 묻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했던 건데 이제는 신안산선, 그러니까 주거의 어떤 핵심 축을 보셔야 되는데
이 주거의 어떤 힘이라는 게 지금은 여기 신도림 쪽에서 이렇게 신길 뉴타운 쪽으로 주거의 축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미래의 축도 우리가 현재의 축보다는 앞으로의 축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쪽 신길 뉴타운 아니면은 신대방동 이쪽으로 이제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등포에 또 나머지 어떤 일자리들 그다음에 여의도와 쥐벨리를 직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요 라인 이런 것들로 해서 주거 라인이 움직여지니까 힘이 좀 빠질 거다. 자, 마지막으로 목동 9단지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 목동 9단지는 우리가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뭐 음마 전체적으로 여의도 뭐 재건축 이런 것처럼 목동은 양천구로 대변이 되는데요. 하나의 구란 말이에요. 25개 자치구 중에. 근데 양천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목동 신시가지냐 나머지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완전 양천구에서 극과 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목동 신시가지의 이 극성은 더 플러스 라인 쪽으로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 세대가 한 2만 2천 세대? 한 2만 세대가 좀 넘어가는 거거든요. 목동 신시가지 자체가. 그런데 얘네들이 재건축 정비 사업을 마치고 나면 5만 3천 세대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만 3천 세대가 여기서 신시가지 아파트로 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9단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재건축을 갈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다 되는 상황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저는 세 개 중에 마레프라든가 신도림의 이편한 세상, 그다음에 목동 9단지 중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목동 9단지가 가장 좀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아닌가라고 판단하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개의 아파트 자세히 좀 분석 도움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로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그냥 이야기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또 자금,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또 최고의 답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나 또 문자 이용하셔도 좋지만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좋은 이야기 담아가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세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온라인상 말고요. 오프라인에서 그냥 차 한잔 하시면서 저랑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접근성 괜찮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강남 구청역이에요. 거기서 바로 역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통상 제가 해보니까요. 최소 1시간은 넘어가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이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2시간 이상도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뭐 엄청 많고요. 주로 어떤 상담들을 좀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자산을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꾸미는 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면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요거는 정리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2, 3년 적정한 매도 타이밍도 좀 잡아드리고요. 또 우리 자녀들 명의 아니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내 집 마련의 시점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적인 관점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구분해 드리는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또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정비사업 요즘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구역별 장단점이라든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소요되는 시간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사업성 더불어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충분히 그 1시간 이상이 아깝지 않고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 되실 거니까 1:1 상담 신청 많이 하셔서 좋은 시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나도 소액으로 서울에 좀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고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가 서울에 이만한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소액 투자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답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수장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소액 투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주로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정비 사업 쪽, 특히나 재개발, 초기 재개발 이런 쪽들을 많이 보시는데 나는 죽어도 아파트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당연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는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만 해도 25개의 자치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당연히 순서가 1등부터 25등은 뭐 가슴 아프지만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괜히 이 외곽 쪽에 하급지라고 뭐 중하급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가격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요. 그런 쪽의 아파트를 굳이 선택하는 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거주, 내가 그 직장이 그쪽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거주의 어떤 그 세월을 누리는 것 뿐이지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아는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당연히 아파트도 그런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일반 마용성 같은 단지 같은 경우들은요. 소액으로 접근할 만한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강남 3구 같은 경우 당연히 그렇겠지만 강남 3구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을 잘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쪽으로도 굉장히 좀 소액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표로 뭐 쭉 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난 2023년부터 25년 뭐 불과 2달 전까지 가격의 상승폭을 다 봤을 때 1등이 송파구, 2등이 강남구, 3등이 강동구였어요. 그러면서 하위는 뭐 굳이 뭐 하여튼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가 이제 하위 3개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어 본다고 해도 그러면 강남구, 또 송파구, 성동구로 이렇게 좁혀지는데 어찌됐든 송파구는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토지거래 제한 구역까지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 앞서 아나운서분께서 우리가 이제 인사말을 할 때 어떤 개요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상승장으로 진행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송파와 강남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시게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높으냐? 당연히 강남 3구 뭐 직장과 교육과 생활 환경 이런 삼위일체가 잘 갖춰져 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라는 소린 거죠. 특히나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게 요 주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요 주변에 있는 동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또 굉장히 가격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의 경제 유발 효과가 276조래입니다. 어마무지한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하는 게 120만, 일자리 자체가 단일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서 일자리 유발 효과는 200만 개 일자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마무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러면 그 주변의 지역들은 당연히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끊어서 이렇게 뭐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라든가 잠실 운동장 일대, 현대자동차 부지 이런 것들이 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것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축들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주변지들이 모두 다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송파구도 또 수소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기치를 올렸죠. 그러면서 토지 보상 가격만 해도 3,777억이에요. 어마무지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낙찰을 왜 이 금액에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 금액 이상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경제 유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공부 열심히 잘하고 했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에서 이런 것들을 낙찰을 받게 되면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 각설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송파구 재건축 현황 같은 것들이 상부, 그다음에 중부, 그다음에 이제 또 동부 쪽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송파구 재건축은요. 블럭별을 형성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도로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들의 틈새 시장을 보는 거야. 역세권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들을 보세요. 종합운동장역, 삼전역, 그다음에 문정역, 그다음에 계곡역.
송파가 그렇게 넓다고 해도 역세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요 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중에 신축을 좀 공략하시면,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공략하시면 소액으로 충분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송파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팁을 전해드렸으니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 소식이 계속될 거라고 하네요. 눈길 안전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